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2025년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저희가 1년 동안 시장 전망을 하는 것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영상은 끝까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난 4년간 쇼킹 부동산 전망 기억나시나요? 자, 2021년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유동성 때문에 집값은 어쩔 수 없이 오르지만 인플레이션이 다가오기 때문에 사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2022년의 쇼킹 부동산 전망은 본격적인 긴축의 시작으로 집값 하락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또한 2023년 전망은 어떻게 말씀드렸다? 1분기가 금리도 고점이고 전세값이 바닥인 시점이자 그것을 이유로 금리는 떨어질 것이고 전세 가격은 올라가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절대 미루지 말고 고점 대비 마이너스 35% 매물을 잡아라. 모두가 집값 대폭락한다고 했던 2022년 12월에 전망을 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전망 기억나세요? 1분기 약세, 2분기, 3분기 상승, 4분기에는 금리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4년 동안 부동산 전망을 정확하게 맞춘 비결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일까요? 집값이 오를 요인을 찾는 게 아니에요.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을 먼저 찾습니다. 그럼 집값이 어떨 때 하락하는지 딱 두 가지 케이스만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예요? 금리가 급등하는 거 2023년 집값 급락 모델이죠. 금리가 단기간에 급등을 해버리면서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이 유입되지 않는 환경이 만들어질 때 집값은 떨어집니다. 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IMF 외환위기 모두 다 결론적으로는 단기간에 시장 유동성이 빠져나가는 금리 급등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두 번째, 과공급입니다. 시장의 수요보다 더 저렴하게 좋은 입지의 주택이 많이 공급된다면 집값은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1990년대 집값 하락 모델, 2010년대 집값 하락 모델이 이런 과공급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금리 급등이나 과공급 이런 두 가지 요인이 없다면요, 기본적으로 집값은 오르게 돼 있어요. 아니, 집값이 보합 상태로 갈 수도 있지 왜 오른다고 이야기하나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화폐 가치는 자본주의에서 떨어지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 두 번째,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기본적으로 가구 수 분할에 따른 새로운 주택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높은 주택의 공급이 제한돼서 그 수요에 따라서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금리 급등과 과공급이 없다면요. 2025년 시장 전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2025년에 집값 하락 요인을 있는지는 먼저 봐야 됩니다. 그럼 그 두 가지 중 첫 번째 공급 측면에서 살펴볼게요. 2025년 서울의 입주 물량을 봤더니 2023년에 5만 호, 2024년에 3만 호, 그리고 2025년에 3만 5천 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만 호 전후의 입주 물량이면 공급 측면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울 입주 물량은 평범한 수준이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경기도 입주 물량은 다릅니다. 지난 5년 넘게 경기도 입주 물량은 10만 호 이상을 유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입주 물량이 경기도 지역의 전셋값이 급등하는 데 좀 제한 요인이 됐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올해 입주 물량은 7만 3천호로 2023년에 12만 1천호, 2024년에 11만 7천호 대비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얼마나? 40% 급감한다는 거죠.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9년에 경기도 입주 물량이 급감을 했었어요. 자, 그렇게 경기도 지역의 입주 물량이 급감하니까 경기도 지역의 전세 가격, 매매 가격 상승으로 연결이 됐었습니다. 그 전에 입주 물량 많을 때하고 확실히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2025년도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무려 4만 호 가까이 줄어든다는 것은 경기도 지역의 주택 시장에 좀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금리는 어떤가요? 아시다시피 11월에 한국은행에서 깜짝 금리를 인하를 했고 여기서 지속적인 금리 정상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증권가는 지금 어떻게 전망하고 있다? 내년 기준금리가 2%에서 2.5%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보다 두 차례에서 네 차례 정도 더 낮출 거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대다수의
대다수 전문가들은 2.25%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기준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많이 높게 형성돼 있죠. 대출 규제 때문에. 근데 내년에 대출 한도가 충족되고 내년 초에는 그래도 현재 거래량 급감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세가 많이 둔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3월부터 풀릴 거예요. 그럼 풀리면서 어떻게 된다? 대출 규제 완화에 따른 시장금리 하락이 나타나고 추가로 한국은행이 행동하는 금리 정상에 따라서 기준금리 인하 양쪽에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대 지난 2년 넘게 유지됐었던 고금리 시대가 끝이 나고 예금금리나 대출금리나 2%대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 은행권에는 1,800조가 넘는 예금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예금금리가 낮아지고 대출금리가 낮아진다면 더 많은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 측면에서 보면 2025년엔 하락보다는 상승 쪽을 가리킬 가능성이 더욱더 크다는 겁니다. 2025년의 또 다른 변수 바로 대선입니다. 자, 이 대선 선거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보통 일반적으로 49대 51 싸움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내 편을 만드는 시기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보통 정부나 이제 정당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자극시키는 정책을 잘 안 만드는데 이런 선거철에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철도 발표, 재개발이나 재건축, 부동산 세금 인하, 그래서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한테 유리한 정책들이 많이 나오더라. 어떻게 동시에 짧은 기간 내에 쏟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혜 지역 중심으로 해서 집값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2025년 부동산 시장에서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 수도권 아파트 값이 크게 하락할 일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저는 아니오라고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 자, 공급 부족 이슈, 특히 경기도 지역이 심하고요. 금리 인하, 그리고 대선 이슈, 여기에 대출 규제 완화까지 합쳐서 나타난 시장이 2025년이 될 것이라는 거죠. 2025년 전망을 할 때 제일 먼저 전셋값 전망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셋값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물론 올해도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 가격은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무려 66주 연속 상승을 했죠. 자,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요, 전세 매물이 진짜 부족해요. 막 아파트 단지, 대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전세 매물의 한 자릿수가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물론 그런 지역, 전세 매물이 많이 귀해지는 지역도 있긴 했지만 그런 지역 전세 가격이 많이 안 올랐어요. 왜? 수요도 같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좀 일시적으로 올라가면 수요가 같이 끊기면서 어느 정도 균형을 찾는 모습을 보였던 게 2025년이었단 말이죠. 하지만 내년부터 이런 균형이 깨질 가능성이 큽니다. 공급이 줄어들고 대출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이죠. 자, 저희가 전세 대출 금리는 전세 수요와 연관되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전세 대출 금리는 예금 금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예금 금리는 기준 금리에 우선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 흐름에 그리고 대출 규제 완화 흐름에 전세 대출 금리는 낮아질 것이고 전세 수요는 늘어나면서 더 많은 비아파트 거주자의 이동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025년은 전세 세입자한테 절대 좋은 환경은 아닐 거라고 말씀을 드려요. 2025년 매매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부터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치적인 이유와 대출 규제, 계절적 요인 때문에 2월까지는 약보합세가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12월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침체를 보이고 있죠. 아마 연중 최저 수준의 거래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1월, 2월 달까지 이어질 거예요. 원래 겨울에는요, 계절적 요인 때문에 약세입니다. 이제 매도 물량이 늘어나고요. 갭 투자자들이 한정적으로 주택을 팔 수 있는 시기라고 말씀드렸죠. 또한 전세 매물이 늘어납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3월부터는요,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일 겁니다. 왜? 대선 효과와 기준금리 인하로 본격적인 시장금리 하락이 체감되면서 수요자들이 움직일 거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어져서 2분기, 3분기 부동산 시장은 매매, 전세 모두 상승할 거라는 게 제 예측입니다. 올해는 선호 높은 핵심지와 신축 대단시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있었어요. 특히 초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 전고점을 뚫어버렸죠. 자, 그런데 올해 부동산 시장의 핵심 키워드가 양극화였다면 내년에는 이 양극화가 조금 더 해소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더 다양한 지역에서, 더 넓은 지역에서 상승세가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2분기, 3분기 상승했을 때 정부는 절대로 그 상태를 놓을 수 없어요.
싶어요. 그래서 올해와 비슷하게 4분기부터 무엇인가 강력한 대책이 나오면서 주춤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내년 부동산 시장 침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가 시작하면서 대한민국 관세 정책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 그에 따른 투자 규모 축소에 따른 성장률 둔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도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을 1.9%로 낮춰 잡고 있습니다. 각국의 기관들도 앞다퉈서 대한민국이 내년에 좋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정치적 이슈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야, 내년에 부동산 시장 안 좋을 거다, 집 사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자, 이런 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경기가 좋을 때 집을 사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한민국 경기가 가장 좋았던 시기 2021년입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 잠재 성장률의 2배 수준이었던 4%였고요. 수출도 늘어났고 민간 소비도 강력하게 회복됐던 시기였습니다. 자, 경기 당연히 이때 좋았죠. 또한 집값이 오랫동안 오르다 보니까 집값 하락 공포도 없었던 시기입니다. 무주택자분들 걱정 많으신 분들도 이때는 자신 있게 집을 사면서 무려 103만 명이 집값 고점이었던 2021년에 내 집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까지도 이 타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경기가 좋을 때 집을 산다, 경기가 안 좋을 때 집을 산다. 이것이 과연 맞는 이야기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존에 경기에 따라서 소득이 줄어서 집을 안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경기가 안 좋았을 때 금리가 떨어져서 이미 쌓여있는 막대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옮겨간다는 것을 한번 체크를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2025년 부동산 전망 요약해드리겠습니다. 1월에서 2월까지는요, 정치적 요인, 계절적 요인, 그리고 대출 규제에 따라서 약보합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3월부터 부동산 시장은 달라질 거라 봐요. 그래서 3월부터 9월까지는 상승 흐름으로 전망을 내놨습니다. 또한 10월부터 12월까지는 올해와 비슷하게 규제에 따라서 시장이 약간 조정 국면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2024년과 2025년의 부동산 전망이 비슷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선착순 부동산 상담 오랜만에 일반 회원들 대상으로 시작합니다. 선착순 8분을 모시고요. 내 집 마련과 투자, 청약, 자산 레밸런싱의 모든 것을 상담드립니다. 7일간 자유롭게 상담 신청 후에 댓글로 상담이 가능하고요. 그 신청 방법은요,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인원이 마감되면 고정 댓글은 삭제가 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 중요하니까 많은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